예, 오늘 피의사실 공표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뭐 중앙지검장님께서는 내부 구성원들에게 각서도 받고 있고 각별히 조심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중앙지검 3차장님 역시도 검찰발 이런 것은 사실상 없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용되고 있는 문자, 언론 보도만 봐도 검찰 발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한 거 말고도. 그래서 참 답답한데요. 오늘 이제 입장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당이나 저희 여당이나 사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각별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대법원 국정감사 때 한번 유사한 질문을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 영상 잠깐 보고 참고하시라고 다른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 무슨 권한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되고 뭐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 확보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보도들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갖고 있는 그 기준에 따르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기 때문에. 예. 무슨 취지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법원 판례 기준을 보여드리고, 또 아까 중앙지검장님께 보여드렸던 그 신문 기사를 보여드린 상태에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저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냐라는 제 질문에 목소리를 내시진 않으셨지만 고개를 끄덕여서 수긍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앞으로 조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조국 장관 수사를 막기 위해서인 것처럼 자꾸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언론, 뭐 성향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든 조선, 중앙, 동아든 우리가 일명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일간지든 다 포토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했었고,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건의 보도를 내서 이 포토라인이 부당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포토라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던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새삼스럽게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포토라인에 대해서 폐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던 건 아닌 것이죠? 저들은 전에부터 이 문제는 그 대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왔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부를 줄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니까 이것 역시도 뭔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율사 출신 의원이시죠, 권성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도 특수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이 소지하는 지방검찰청에만 설치하고 규모는 뭐 5명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특수부의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하자는 고민 역시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던 고민이죠. 이 부분은 서로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측면과 어떤 부패 수사에 대한 역량 유지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법무부나 대검에서 좀 조화로운 접점을 찾아서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취지는 지검장님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한다 또는 틀렸다가 아니라, 특수부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되어 왔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새삼스럽게 지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관련된 법을 낼 정도였다는 것을 좀 보여드린 것입니다. 관용차 폐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용차 폐지도 사실은 한 1년 5개월 전에 이미 그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한 바가 있었던 거죠. 예, 검사장 몇 달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전부터 그 실무적인 추진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이게 알고 뭐 얘기가 나와서 뭐 조국 장관 수사하니까 관용차를 지원했던 것을 폐지하겠다. 이게 아닌 것이죠. 예, 총장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달 전부터 또 실무적으로 준비되어 왔었고,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이번에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계기로 뭐 검찰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건 맞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좀 보여주시죠. 압수수색,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건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6일 날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적 없다라고 처음에 검찰 발로 보도를 씁니다. 9월 26일 날. 그러던 다음에 10월 4일 날 조국 장관의 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 맨 아래가 KBS 보도입니다. KBS 보도도 역시 검찰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정 교수가 쓰러진 일이 있었고 119를 부를지 상의한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것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완전히 다른데 다 검찰 관계자 발입니다. 어느 게 더 사실이 가깝습니까? 저는 저 내용은 나중에 딸의 보도도 봤는데 조금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하는 저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그 장관님이 전화를 하셨을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정 교수가 쓰러진다든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 따님 얘기는 아마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와중에 어떤 점심에 가까워 왔을 때 약간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라서 서로 모순되는 상황은 아닌데 좀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검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리해 보면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려고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119를 부를지 딸과 상의했었다는 사실은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저런 사실이 없었다는 건 아니네요. 유사한 상황이 어떤 압수수색을 진행되던 중에 네. 그런 게 뭐 유사한 상황이 그래서 저희 직원이 119를 불러 드릴까요 하고 사전에 어떤 교육받은 대로 어떤 인권 관점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괜찮다라고 네. 정 교수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짧은 상황이지만 하나 정도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나중에 좀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 텐데요.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만 일단 여쭤볼 텐데 시간이 안 되겠다, 이거. 예, 수고하셨습니다.